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주가 지수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내 소비자 심리가 또다시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11.1로 지난 2011년 1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새 정부 출범 효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대폭 개선됐는데 이후에도 기대감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주가 상승도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북한에 대한 사실상 거래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연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에서 이 기구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 거래 중단, 북한의 금융회사 해외 사무소 설립 금지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 분쟁 건수가 1년 전보다 28%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월에서 5월 사이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280건으로 1년 전보다 2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수는 지난해에는 연간 593건으로 재작년보다 14% 늘어나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도 1년 전보다 58%나 늘어난 309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주택 분양 물량이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공동주택 분양 실적이 1년 전보다 47%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1년 전보다 각각 33%, 60%가량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점 지수까지 다시 올라갔는데요. 종목별 흐름은 역시나 또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주들 그리고 오늘은 저평가주들 그리고 식품 관련주들 내수주들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외국인 기관의 선별적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또 국제유가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민감주의 반등 구간, 화학이나 시크릿컬 업종의 반등 구간도 지금 눈에 띄는 상황인데 참 그렇다 보니 오르는 종목은 계속해서 오르고 안 오르는 종목들은 가지 못하는 참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세 상승 국면이 현재 아닌데다가 선별적 주가 흐름들로 인한 피로감이 충분히 쌓일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지적들이고요. 유가의 향방과 실적에 대한 눈높이 정도 그리고 미국 금리 기조들 또 돈들을 얼마만큼 풀고 다시 거둬들이느냐 쉽게 말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닐 겁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큰 이슈들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2395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2400포인트도 눈앞에 바로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주 선별 매수의 최고치라고 지금 자막도 나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이 선별적 매수를 하면서 지수의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400선이 언제 돌파가 되느냐 이 부분도 지금 관건인데 일중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2380포인트대였는데 현재 2395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2400포인트도 이제 4포인트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이 삽니다. 1588억 원 개인이 이틀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기관은 1320억 원, 외국인은 633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금융투자가 315억 원 정도 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매도가 그냥 매도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매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만 오늘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맞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도 잘 달리고요. SK하이닉스 무섭습니다. 이제 7만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수가 보입니다.
현대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미래에셋대우와 지금 5천억 원씩의 주식 막교환 얘기가 나왔는데 희비가 좀 주가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이버는 장 초반에 90만 원 터치한 이후에 지금 87만 원대까지 흘러내린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이 2%대가 넘는 상승을 보입니다. 어느새 14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한국전력, 현대모비스는 하락합니다. 포스코, 삼성생명 상승하는데 삼성생명의 상승폭이 오랜만에 2%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 약보합권이고요. KB금융, SK텔레콤, LG화학, SK 모두 상승하는데 특히나 SK텔레콤 통신사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소송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SK텔레콤 주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670포인트 넘어섰습니다. 672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줄 말 그대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0.6%의 상승, 어제까지 좀 쉬어가다가 오늘 다시금 재차 상승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673포인트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671포인트입니다. 위아래로 일단은 모두 상승폭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코스닥 지수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입니다. 외국인만이 삽니다. 외국인이 84억 원 사고 있고요. 개인 기관이 파는데 소폭씩 팝니다. 어느새 매수로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2억 원, 기관이 12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고요. 카카오가 다시금 10만원 돌파한 이후에 강하게 상승합니다. 메디톡스도 올라가고요. SK머티리얼즈 20만원 다시 재차 상승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로에는 소폭 하락하고요. 코미팜도 2%대의 낙폭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젤은 오랜만에 상승하고요. 바이로메드 소폭 하락합니다. GS 홈쇼핑이 오늘 내수주들 잘 달리는데요. 4%대 급등이 오늘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컴투스 하락하고요. 파라다이스가 이틀 연속 또 하락합니다. 신라젠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오늘 또 상승으로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롱생명과학 16만원대까지 빠진 이후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올라갑니다. 원익 IPS도 3만원 돌파한 이후에 소폭씩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1136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80전 정도 내려가고 있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허브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2011년 이후에 지금 한 6년 만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고 110일이 넘어섰습니다. 개선이 된 건데 어때요?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한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인 111.1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과거 사례를 보자면은 이제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심리 개선이 실물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리라는 확신이 약하다 보니 이제 미국과 달리 실적 전망을 움직이는 힘은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자 심리 개선 소식이 이어진 상황에서 실적 전망 역시도 개선세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과거 사례랑 봤을 때는 그렇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상황은 미국과 동조화될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내수 활성화 정책이고 두 번째는 오늘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역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 정책과 심리 이 두 가지 요인이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대감이 실물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정책과 심리 이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와 맞물려서 금요일 시장에서 이제 내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롯데 하이마트라든가 이마트 등 내수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오후 들어서도 주가가 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 IT주들의 편중된 주가 상승으로 이제 내수 관련주들의
주가가 쉬어가는 모습을 그간 보여줬었는데 일단 금일 소비자 심리지수의 호조세와 더불어서 금일 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하락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난 5월에도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가 긍정적으로 발표된 이후에 백화점 관련주들을 필두로 상승이 나왔던 점 등을 본다면 이번에는 5월과 달리 단기 반등으로 끝나지 않고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은 일단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일만 본다면 내수주들 가운데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롯데쇼핑과 그리고 홈쇼핑주들의 경우에는 추가 반등의 여지가 내수 관련주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 가운데서는 롯데쇼핑과 홈쇼핑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유효하게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외에도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장에도 영향을 주는 이슈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네. 이제 관련주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시장에서 주목하는 요인은 정치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본다면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여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불공정한 통상협정의 전면적 재조정이었었는데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강하게 피력할 전망입니다. 일단 이번 회담에 앞서서 어느 정도 세부 사항이 조율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상회담 이후에 이와 관련된 코멘트 혹은 실무진에서의 협상 여부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이러한 우려감이 예상보다 강할지 아니면 예상보다는 무난한 재협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측면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포인트는 한미 FTA에서 이제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거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업종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계속 잔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선제적인 매수보다는 회담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 국면에서 투자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일 기존 보유자의 경우에도 이제 추가 매수 여부는 회담 이후로 미루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고요. 내일 수요일장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내일은 이제 6월 중간 배당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앞둔 날이기도 하지만 6월 단기 배당을 발표한 종목들에 있어서는 배당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6월 중간 배당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 역시 유효하다는 판단인데요. 일단 내일까지는 최소한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두는 전략도 생각해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까지 보유 혹은 매수를 하셔야지 중간 배당 종목에 대한 배당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일정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배당주 가운데서는 전통적인 고배당주와 더불어서 잠재적 배당 개선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선주에 대한 이런 배당주 3종 세트에 대한 관심을 두시면서 6월 중간 배당을 발표한 종목들 중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S-오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들은 그간 일관된 배당을 했던 성향의 종목들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듯하고 우선주 역시도 삼성전자 우선주라든가 삼성물산 우선주 이런 우선주 관련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올해 첫 단기 배당 실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현대로보틱스 등에도 관심 가져보시면서 내일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분당화부점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이슈 칼럼보다 평택 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을 조금 당겨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 10분 정도 빨리 연결을 했는데요. 시장 상황이 그래도 좀 녹록진 않아 보이기도 하고 참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오늘 시장 상황? 네, 오늘 이 시간 현재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가 상승하는 건 결국 삼성전자의 상승과 선물의 상승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현재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드디어 2,400 목전까지 갔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이 시간 현재 최고점이 2,397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5년이 넘었죠.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증권사들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2,400선이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이제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돌파가 되면 축하드린다고 먼저 그 말씀 드리겠고요. 자, 제가 볼 때 현재 이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조정을 받고 가지 않으면 후유증이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더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고점의 시기가 더 늦춰지고 고점의 높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조정을 받는 게 좋다 그러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고 있어요. 지난 4월 21일에 21선을 회복한 이후에 정확하게 6월 21일 딱 하루 이탈됐습니다. 딱 2개월 만에.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이탈된 적이 없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5일선이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그 전에 그 이동평균선하고 좀 다르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이 이탈되게 되면 조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높여 잡아서 5일선으로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5일선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이건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5일선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갈 때까지 간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정확한 아마 해석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뭐 수급 계산하고 뭐 기타 등등 보는 것 이거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코스피 5일선이 이탈되면 이거는 최소한 조정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5일선이 깨지기 전에 어떻게 한다? 이건 계속 간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정석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21선으로 갖고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월 21일에 21선 회복했다가 6월 21일에 하루 딱 빠졌어요. 딱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21선 회복한 상태로 지금 5일선조차도 계속해서 현재 위에 있는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당연히 연동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황을 보는 포인트는 그렇게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결국 삼성전자가 240만 원의 그 어떤 절대적인 가격 라인에서 결국 여기서 250만 원이 먼저 오느냐 230만 원이 먼저 오느냐 이 싸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종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업종과 테마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유통업종에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테마는 이제 바이오폴리머 테마인데요. 유통업 같은 경우 현재 그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21선 이하에서 눌림목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움직이지 않은 유통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폴리머 관련주는 롯데정밀화학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오늘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지금 본다면 어떤 걸 보아야 되느냐? 중장기적으로 볼 때면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기차, 두 번째 자율주행, 세 번째 미세먼지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후순위로 갈수록 탄력이 아직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선순위가 탄력이 있는 거니까 선순위에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눌림목에서 매매하시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중간 형태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로 좀 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들 저희가 눈여겨보는 게 그래도 좋을까 짚어주시죠 좀. 네, 간단합니다. 우량주, 아모레지. 이 종목은 보유자 홀딩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28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이제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30일 정도의
정상회담도 하죠. 그리고 나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한번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이제 제안을 던질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감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직장인 단기로 접근해 좋겠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백화점입니다. 이 종목은요. 보유자는 홀딩 또는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의 기준은 121선이고요. 자, 그럼 미보유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121선까지 기다렸다가 직장인 단기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진 머티리얼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크게 이제 욕심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전기차 관련주 다른 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 미포 조선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매도하세요. 이미 제가 이거는 꺾였다고 벌써 2주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확실하게 조정받는 120선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직장인들이 단기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미트온입니다. 미트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해줬다가 다시 밀렸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일단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까지 기다렸다가 접근해달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루멘스입니다. 자, 루멘스는 이제 LED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게 적정주가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적정주가 12,700원입니다. 그래서 보유자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도 전업 중기로, 단기가 아닙니다. 전업 중기로 여러분들이 5일선과 21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 마감까지 투자 전략 1시간 정도는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세요. 현물 같은 경우 주식 비중 한 50% 정도 보시고요. 내일 만약에 지수가 빠지면 거기서 좀 줄이고, 만약에 이제 또 올라간다면 좀 느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전기전자 우량 좀 잡지 마세요. 더 간다 그래도 이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이건 과정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코스닥 쪽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낫겠고요. 화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식 선물이야 뭐 각각의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오늘 마지막까지 선물 최소한 한두 계약 정도 추가 배팅했다가 종가에서 최소한 하나 정도는 홀딩하고 끝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연회 소식이 있던데 그 소식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7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경제TV가 있는 건물 2층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꼭 오시고요. 이번에 어쨌든 6월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고요. 항상 저는 강의를 오신 분들 바보로 만든 적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찬 내용으로 전달해 드렸었고요. 제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연회 소식까지 잘 들어봤고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는 오늘 저녁 6시 반에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요.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다는 생각 드는데 7월이잖아요. 다음 주면 6월 한번 정리 쭉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6월 어떻게 보셨습니까? 6월 한 달 동안 글로벌 증시는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이 심화되면서 상당한 좀 등락을 겪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글로벌 증시 중에서 주가 상승률 기준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또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변동성 확대 이런 요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좀 조정들을 겪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가 급락한 영향으로 브라질을 비롯한 이른바 그 원자재 생산 국가들의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던
한 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습니다만 1분기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 낙관적인 전망을 밝힌 것이 또 금융시장의 어떤 시장 참가자들에게 좀 안도감을 높여주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6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월 초에 1분기 성장률이 속보치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2.9%까지 올라오고요. 5월 수출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지표 호조가 이어진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강세 행진들을 이어갔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1.25% 네네. 그리고 미국의 이번에 이제 바뀐 인상된 정책금리가 1에서 1.25%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분명히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차가 좁혀지거나 또는 동일해지는 것들이 뭔가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 또 지금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시더라도 이런 우려는 사실 좀 과장돼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결국 그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최근에 1110원에 있던데 114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또 빠지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 외환이 자유화되어 있는 외환 시장이 어떻게 금융시장의 어떤 참가자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금리의 변동성 0.25%나 0.5%의 변화보다 환율의 변동성 또 더 나가서 그런 환율의 추가적인 어떤 방향 그리고 그 나라 수익성, 자산들의 수익성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2005년 8월일 겁니다. 2005년 8월 미 연준의 정책금리가 인상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의 정책금리 역전이 나타났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됐습니다. 거의 그 월 평균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10억 불 가까운 돈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해서 100억 불에서 많은 다른 400억 불 정도까지 2007년 같은 경우는 400억 불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유입된 것을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대내외 금리 차에 특히 정책금리의 변화가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자금의 유출과 유입을 결정짓는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낡은 이론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런 외국인 자금의 어떤 유입들을 가져온 또 다른 요인을 살펴보면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완화된 것, 결국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점점 더 이렇게 위험한 자산 또는 고수익 자산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있는 게 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EMBI 스프레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말 그대로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신흥국에서 발행한 채권의 가상금리를 이렇게 보면 다른 미국 국채 대비해서 스프레드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이런 걸 측정한 것인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서 거의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을 이렇게 종합해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보다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높아졌는지 더 나가서 우리나라 주식이나 또는 외환의 투자 매력이 높아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더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국 시장 금리 또는 정부 정책 금리의 역전이나 또는 확대 이런 것만으로 환율이 설명되고 외국인 매매가 설명된다면 저희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사실 필요가 없죠. 그렇게 기계적으로 칼같이 금리 역전되면 자금 유출되고 환율 급등하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높아지면 세계에서 돈들이 다 들어오는 그런 기계적인 세상이라면 저 같은 사람들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낡은 상식이랄까 낡은 이론들이 금융시장 이외의 곳에서는 많이들 받아들여지는 게 저희들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또 어떨 때는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우려들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논란이 될 때마다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입장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 영업이익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최근 들어서서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 중심으로 올해 기업 이익 전망치들이 상향 조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이 실적 발표 시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 그때마다 항상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이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는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2017년 4월이죠, 그죠? 4월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 올해 2018년 애널리스트들의 그 기업 이익 전망 또는 2017년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들이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고 그게 또 실제로 기업 실적의 발표 속에서 이런 낙관적인 실적 전망조차 또 뛰어넘는 그런 강력한 이익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왔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불과 다음 주에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실적 전망이 점검을 받게 되는 시간, 이제 실제 데이터의 발표가 나오게 되는 시간인데요. 이 순간 앞두고서 지금 최근 들어서서 다시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이 다시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시작했다는 것은 일단 7월 증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영업이익 전망치가 기존에는 한 180조 정도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184조 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코스피 200 종목,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대 대형 종목들의 향후 12개월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9.53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2000년 이후에 PER 수준이 대략 한 10배에서 11배 사이에서 움직였다는 걸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시장이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도 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보기에 시장의 일단 상승세가 7달 연속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7달 연속 상승하는 신기원을 이루게 되는데요. 분명 주가의 연속적인 상승이 시장에 좀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업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고 또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익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역사적 평균치보다 싸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상승 기조가 역사적 상승 기조가 7월에도 이어질 것이냐, 이게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7월 초순,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이제 6월달에 우리나라 수출 동향이 될 텐데요. 다행스럽게 최근 관세청에서 발표한 6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4%나 증가를 했고, 특히 일평균 수출도 전월 대비해서 8%나 증가한 22억 불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미 상당히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이 발표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S&P 500기업,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의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한 7% 가까이 또 상승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물론 10%씩 올라갔던 1분기에 비하면 탄력은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서 EMBI 스프레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채권 금리 대비 미국 국채금리의 어떤 스프레드가 이게 EMBI 스프레드가 되겠는데요. 이런 EMBI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그런 시기에는 이렇게 항상 외국인 자금들이 매도보다는 매수 쪽의 관점에서 우리 시장을 접근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시장의 수급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벤트가 나올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정말 우리의 기대대로 이렇게 강한 어떤 개선의 모멘텀들을 보이는 그런 국면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경제지표도 좋고 더 나아가 이런 경제지표들의 호전 속에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만은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에서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가능한 라이브 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주실 텐데요.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